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오늘은 세금 절세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금투세 이슈로 인해서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를 보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공제가 250만 원밖에 안 되죠. 해외 주식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세 전략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세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주식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사전 증여를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현행 증여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범위를 활용을 해서 우리 배우자나 또 우리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서 주식의 취득 원가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 알기 쉽게 제가 절세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주식과 달리 미국 주식,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을 매도해서 연간 250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 차익의 22%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간의 이 비과세 증여를 통해서 엄청난 절세를 할 수가 있어요. 10억 넘게 또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행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 간에는 10년 동안 최대 6억까지 증여를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성인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한 자녀당 5천만 원까지 증여를 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과세 구간을 활용을 해서 주식 취득의 원가를 높이는 것이 절세 전략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한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1만 주를 매수를 하셨어요. 여기에 이제 취득 원가로 1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해서 이 주식의 지금 가치가 3억이 돼버렸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매도를 해버리면 시세 차익이 얼마나 났습니까? 2억이 났죠. 그래서 약 20%의 양도소득세 얼마입니까? 4천만 원이에요. 이것뿐만 아닙니까? 지방소득세까지 또 내야 되죠. 하지만 증여를 해버리잖아요.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버리면 이러한 세금이 크게 줄어들어 버립니다. 투자자가 3억 원으로 상승한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증여 받은 시점의 가격, 내가 이제 와이프한테 증여를 했으면 증여 받은 시점 3억 원, 이게 취득 원가가 돼버려요. 따라서 이후에 바로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시세 차익이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나 지방소득세를 둘 다 내지 않게 됩니다. 또한 증여세 역시 배우자 간에서 6억 원까지 비과세예요. 최대 6억 원까지. 그래서 3억 원을 증여를 방금 했잖아요. 3억 원의 주식을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향후 또 이제 추가로 3억 원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3억 원을 또 이제 추가로 증여를 하더라도 10년 동안 최대 6억 원까지는 비과세 범위에 들어오니까 추가 증여 시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세법 개정안과 2월 과세 규정인데, 최근 세법 개정안에서 양도소득세를 2월 과세 규정에 주식이 포함된다고 발표되었어요. 자꾸 이렇게 변화가 돼버립니다. 과거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었습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죠. 2월 과세 규정이. 근데 이제는 이 주식에도
2월 과세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2월 과세 이거는 특수 관계자로부터, 그러니까 뭐 와이프가 남편으로부터 이제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에 매각을 해버릴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 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가액으로 관주를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내가 증여를 받고 10년 내에 매각을 할 경우에는 증여받은 사람의 취득 가액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의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아주 투자자에게는 좋지 않은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2월 과세 적용 기간을 부동산처럼 10년이 아니라, 이것도 원래 사실 5년이었어요. 5년이었는데 지금 10년으로 바뀌었잖아요. 10년이 아니라 주식은 1년으로 설정을 했어요. 내년부터 시행이 되겠죠. 1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식의 가격 변동성이 부동산에 비해 크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으로 적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느냐? 주식을 증여받고 1년 이내에 매각을 할 경우에는 증여한 사람의 취득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해버리게 됩니다. 내가 1억에 투자를 했어. 3억이 됐어요. 와이프한테 이거를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3억에서 원래 시작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근데 내가 기존에 투자를 했던 그 금액, 주식 가격의 단기 간에 이제 급등하는 경우에는 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또 많이 낼 수 있는 그 구조로 또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가 투자했던 그 금액으로 똑같이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1년 안에 매도를 해버리면. 그래서 1년의 이 유예 기간만 우리가 준수를 하면 여전히 배우자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또 중요한데, 미래 가치가 있는 주식을, 이거 꼭 미래 가치가 있는 주식이어야 됩니다.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고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려서 이제 컨텐츠를 제공을 해드리는 것이고, 이런 미래 가치가 있는 주식을 미리 증여를 하고 1년 정도 보유한 뒤에 매도를 하면은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다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은 주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변동성이 크지 않은 이 우량주에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주식 증여 후에 1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유예 기간 동안 주식 가격이 혹시나 이제 하락할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세 전략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나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대기업 주식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상승이 기대되죠. 그래서 이러한 주식을 증여를 해서 1년 뒤에 매도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우 주의하셔야 될 그 부분이 있어요. 이게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증여받은 자산을 매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배우자에게, 와이프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근데 배우자가 이거를 매도를 했어요. 예를 들면 시세차익 1억 투자해서 2억을 발생시켜서 3억 원이라는 그 주식을 매도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그쵸? 근데 배우자가 모르고 이 3억을 제 계좌로 보냈어요. 남편 계좌로.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자금이 증여자의 계좌로 결국에는 돌아가는 경우예요. 그쵸? 이럴 경우에는 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 토해내야 돼요. 즉 증여받은 배우자가 매도한 자금은 그 배우자에게 100% 귀속되어야 하고, 자금의 흐름이 증여자에게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매도를 했으면
배우자가 그냥 거기서 두고 계속 쓰시면 돼요. 예.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자료를 한번 보면서 실제로 사례들을 여러 가지를 봤는데, 실제로 여기 뭐 김포에서 공장을 운영을 하던 그 한 사장님이 증여를 했는데, 예, 부동산을 증여를 했는데 절세 계획을 다 짰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이거를 다시 남편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과세가 엄청나게 또 부과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런 실수를 방지하려면 이런 중요한 규정들을 사실 간단하잖아요. 알아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자금 흐름을 좀 명확하게 관리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국내 주식에 대한 절세 전략으로 배우자 간 증여를 활용하는 방법은 여전히 효과적인 방법이다. 금투세가 시행이 되더라도. 그래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라서 주식에 대한 2월 과세 규정이 도입되었지만 1년이라는 그 2월 과세 기간, 유예 기간을 잘 활용을 하면 여전히 절세가 가능합니다. 특히 주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우량주를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그런 종목들을 선택을 해서 사전 증여하는 그런 전략은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아주 제로로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절세 전략도 가격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량주 선택이 중요하고, 또 세상의 흐름과 자금의 흐름,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또한 방금 말씀드렸던 증여받고 받은 자가 다시 증여한 자에게 이 돈을 보낼 경우에는 절세 효과가 사라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철저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와이프, 남편, 배우자 간의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은 해외 주식뿐만이 아니에요. 이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에 국내 주식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국내 주식 거래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기 때문에 비과세 증여를 활용한 절세 전략은 그 국내 주식에서도 유효합니다. 지금 만약에 이게 뭐 유예될지 어떻게 될지 오락가락 하는데, 기본적으로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0% 수준에 부과되죠. 그러나 해외 주식과 마찬가지로 배우자 증여를 통한 사전 절세 전략을 활용을 하면 양도소득세를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크게 줄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 주식에서도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를 해서 취득 원가를 높여서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전략이 가능하고, 이 방법을 통해서 비과세 구간 어디까지라고 그랬죠? 6억이에요. 6억 원을 활용을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국내 주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니까 1년을 보유한 뒤에 매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증여받은 배우자의 현재랑 똑같이 취득가액 기준을 기준 그대로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100%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금투세를 반대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세금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 자본 유출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주가 하락 때문에. 근데 이 세금만 놓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세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부분들을 보고 절세 전략을 적절히 계약을 하면 국내 주식 투자에서도 발생하는 세금 문제가 매우 크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전하는 게 이제 6억 상한선이 있잖아요. 이게 말이 6억이지. 만약에 남편이 배우자한테 이 증여를 해서 6억을 혜택을 받고 10년 동안 상한선 6억, 그 다음에 또 아내가 남편한테 6억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에는 부부 합산 12억 원까지 여러분들 절세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투세 폐지를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외치는 이유는 참 많이 복잡한 것 같아요. 예, 뭐 세금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장기적 투자 유인 감소죠. 네.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면서 수익을 기대하는 이 고액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단기적인 차익 실현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불안감이 있는 그런 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 심리가 또 위축될 우려도 있고, 또 장기 투자자의 이익을 외국처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한 어떤 메커니즘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면서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투자자들의 투자자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는 또 자산을 증대하기 위해서 뛰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기업에 대한 투자 위축 우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감소 가능성,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좀 보면서 우리는 대응을 하면서 좀 잘 진행을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자산을 증대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